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자,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와 이렇게 합방을 해보는 우리 특별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차병원에 와 있는데 우리 분당 차병원에 아주 특별한 치료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를 사실은 작년에 제가 했었어요. 했는데 너무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런 걸 좀 좋은 시스템은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저희 네네. 아버지도 사실 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네네. 정말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막 네. 검색하고 막 그러면서 알아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분당 차병원 암 시리즈 신춘 특집을 네, 신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상선암. 갑상선암. 네, 이 바로 여성 발병률 1, 2위를 다투는 암이기도 한데요. 이게 다른 암에 비해서 느린 진행 속도, 그다음에 높은 생존율을 보기 때문에 착한 암이라고도 하는데 네. 약간 좀 오해와 진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암센터 두 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갑상선 암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노종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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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송영신입니다. 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맞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마음이 든든하네요. 네, 든든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갑상선암에 걸린 그 여성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제 남성분도 많은데. 근데 저는 제 네네. 주변에 특히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우연이 아닌 게 유방암에 이어서 발병률 2위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발병률 2위인데 갑상선암이 주로 여성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갑상선암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빈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30대에서 50대에 흔히 발생을 하는데 다른 암에 비해서 좀 더 젊은 연령에 잘 발생하는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이 대부분 예후가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한편으로는 되게 좋아했는데 또 한편 또 굉장히 우울하네요. 남성들이 예후- 여성보다 덜 걸리지만 근데 예후가 나쁘다. 예후는 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소개도 말씀드렸지만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높아서 착한 암이다 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정렬 교수님. 착한 암 맞는데요. 근데 그 갑상선암의 대부분이 분화가 잘 된 그런 암이라 그 분화가 잘 된 암은 이제 암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네네. 또 5년 생존율 따지면 99% 정도. 2년 전에 국립암센터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99%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암이 맞고요. 그게 이제 우리 전체 암의 5년 생존율이 70% 정도 되니까 또 가장 나쁜 암이 이제 췌장암이라 그러면 뭐 10%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두경부에 발생하는 다른 암들 다 합쳐도 한 50에서 60% 정도인데 갑상선암은 99%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착한 암은 맞습니다. 그럼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치료가 꼭 필요한 암이 있고 네. 또 분화가 안 된 암의 경우에는 이 분화가 잘 된 암에 비해서 굉장히 예후가 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가 필요하고 치료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착한 암이라기보다는 느린 암이다, 속도가 느린 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을 이제 갑상선암으로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갑상선암은 사실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사실 요즘은 이제 검진 초음파로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전형적인 갑상선 증상은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져지는 혹이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이제 갑자기 커지거나 큰 혹이 만져지는 경우 또는 이제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을 침범하면 목소리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암이 많이 커진 경우에는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숨 쉬거나 뭐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갑상선암이 아니다. 또 5년 생존율이 99%라고 했지만 내가 1%일 수도 1%. 있어요. 네, 1%는 또 그런 암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쁜 암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나쁜 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상선암의 분류를 하면은 제일 좋은 암이 분화가 잘 된 암 중에 유두암, 예, 그리고 여포암,
그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암인데 그게 이제 90% 이상 차지하고요. 그중에 분화가 잘 안 된 암을 이제 미분화암이나 또는 이제 역형성 암이라는 암이 있는데 그것도 역형성 암이나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2년 생존율이 10%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습니다. 와, 송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발을 하더라도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1% 미만으로 드물긴 하지만 이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불과 10%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분자유전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또 뭐 표적 치료제나 면역항암제 같은 병용요법을 통해서 또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생존율을 높이고자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도 다학제 진료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난치성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학제 진료를 저희가 열어서 환자분들 개개인에 맞는 그런 이제 최적의 치료를 함께 결정하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학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저 착한 암이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사실은 또 1%에 내가 1%면 그게 100%인 맞아요. 거죠. 맞아. 네. 미리 검진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국립암센터에서는 또 초음파 검사 뭐 미리 할 필요 없다라고 뭐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자, 초음파 검사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초음파 검사가 너무 남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되게 갑상선암이 증상 없이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목에 뭐가 만져진다 또 좀 목소리가 변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초음파를 보다가 뭐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조직 검사 세친 검사라 그러죠. 바늘로 찔러서 하는 세친 검사를 했더니 그게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되었다 그렇게 견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진단이 아주 필수적이긴 한데 건강 진단을 매년 할 때마다 초음파 검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예.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초음파 진단이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검사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근데 주변에요, 저 피곤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항진증이다 이런 진단 받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암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는 범위보다 부족해진 상태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과해진 상태를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갑상선암이 더 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제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갑상선암이 더 많다라는 결과를 확인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갑상선 질환이 없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분들이 갑상선 초음파를 더 많이 받게 되시기 때문에 발견이 많이 되어서 이제 갑상선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시니까 그때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함께 해보시면 네, 조기에 갑상선 암을 진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초음파 검사와 세친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99%가 이제 결국은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완치가 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수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우리 노정진 교수님 부탁합니다. 무서워요, 수술하면. 네, 좀 살살 좀 수술해 주면 안 됩니까? 예, 아니 그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암이 진단됐다 그래서 이게 다 수술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착한 암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정말 착한 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cm 미만의 작은 암, 그리고 기관지라든가 주위에 이제 신경이라든가 목소리 내는 신경이 바로 뒤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침범이 없다든가 또 갑상선 한쪽에 그 안에 캡슐이라 그러죠. 그 안쪽에만 살짝 머무는 비교적 얌전한 또 가정적도 없는 또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그런 병력도 없는 그런 착한 암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초음파 진단해서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봐가면서 천천히 치료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예. 꼭 수술을 할 필요 있다 그리고 강력한 주장은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게 50세 미만의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는 속도가 저희 경험을 따져보면은 꽤 있거든요. 시간을 젊을수록 두고. 빨라요? 예, 나이가 드신 분으로서 오히려 또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고. 느리시고. 그래서 50세 미만의 젊으신 분들은 대개 발견되면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두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수술 안 아픈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긴 한데 되나요? 수술을 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목 아래 5cm 정도 째고, 옛날에 자국 났잖아요. 예, 그쪽으로 이렇게 째고 들어가서 갑상선 한쪽을 떼든지 양쪽을 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신경하고 그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살리면서 갑상선을 드러내는 그게 주요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이제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걱정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를 째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겉으로 안 수술하는 보이는 방법. 데를. 예를 들면은 유두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귀 뒤쪽이라든가 최근에는 입술 안쪽 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주로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다 보니까 네. 네네. 전통적인 방법을 권해드리고 이게 제일 정확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미용적인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귀 뒤라든가 입 안쪽을 입술 아래쪽 안쪽을 위해서 하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걸 네네.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수술 방법 결정하는 데 중요해서 이런 명의들을 찾아서 네네. 수술을 해야지, 그렇죠? 믿을 만한 분한테 그렇죠. 해야지. 그리고 좋은 다학제 결과. 진료 여러 예, 의사들이 예. 같이 함께 예.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거군요. 갑상선이 뭔지도 잘 몰라요. 네. 갑상선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갑상선 암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듀오드는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갑상선의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